김두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박병득입니다. 우리 직격 토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슈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송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남양주시 의회 김영실 의원님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귀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의원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민의 대변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의회 의원 김영실입니다. 저는 수어로 소통하는 의회 의원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간단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이 많은 활동을 하실 걸로 아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많은 것을 한다 해서 네. 이것저것 열어놓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네.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네. 제가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그 정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겸손하신 우리 김영실 의원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이제 백신 문제, 네. 사실 너무나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말씀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좀 한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인내하고 배려하고 견디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볼 날이 네. 곧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희망의 빛을 보는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역할을 같이 함께 주었기 때문에 곧 그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또 긴 어둠의 터널이 끝에는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듯이 조금만 더 지금처럼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곧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는 확신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의원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지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참 큰 위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위원님 우리가 그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백신을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우리는 또 백신 확보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늦었죠. 예, 많이 늦었죠. 이거와 네.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지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네, 백신의 효과와 그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해 국가 간 자유롭게 오가는 백신 여권도 논의도 활발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백신 화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존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안정적인 백신 확신을 확보하되 네,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에 속도를 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백신 확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네. 앞으로 저희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도 함께 곁들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일부에 네, 있었고요. 그렇죠. 예. 또 교회에서는 교회발 하고 계속 교회에 대한 불신의 방송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전염된 것은 또 없다. 또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한 말씀 주시죠. 네, 우리 네.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전 세계로 확보된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와 변화를 일으킨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과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예.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어요. 네네. 예, 그 결과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 혼란과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는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는 그런 네.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근데 이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의 험성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다. 네. 뭐 또 우리 일간에는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된 바는 없다. 예. 이것은 견해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정부 정책 각종 발표 내용 분명히 있지만 이런 네. 것은 견해 차이에서 크고 작은 그런 논란이 일으킬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또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 습득을 잘 활용해서 네. 정부 정책과 또 발표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좋은 정책에서는 더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고 또 맞춰주고 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또 음. 그런 과정에서 오는 또 이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따라서 경각심과 극복의 의지를 잃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네. 거리두기 솔선수범하면서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네. 우리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어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본인은 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 주시는데 참 이 균형 감각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보면 그 정인이 사건도 있었지만 네. 또 구미 여아 사건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참 언젠가부턴가 아동 학대 관련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굉장히 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이러한 사건이 네.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부모들의 마음이고 정부의 그렇죠. 소망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을 했지만 지금껏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 네. 처벌 근거는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모의 체벌은 꼭 필요한 훈육이라고 그렇죠. 또 집안일이 아닌 부모가 알아서 잘 자라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네.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를 못하는 어린이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체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스스로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어릴 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또 근데 저희가 어릴 때에는 그게 정말 참다운 훈육으로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부모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미 여아 친모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고도 필요하지만 네. 또 일회성 대책으로 뭐든지 법률에 제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정도 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로 자꾸 정착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회적 운동과 개인적인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지금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부모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또 자기 자녀들을 또 학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학대의 네. 뭐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미 뭐 우리 의원님이 어느 정도 답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저희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랑을 네. 많이 바꾼 사랑을 많이 해줘서 사회에 네.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전파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 매맞은 자만이 또 우리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 우리 선임한테 네. 많이 맞아서 훈련받은 훈련병이 그 또 많이 후임을 또 때립니다, 이렇게 또. 많이 때린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 그렇듯이 우리 예. 사회에서 이런 이슈들은 그 네.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어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네. 것을 법률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의원님 네,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훈훈한 미담이 참 그리워지는 아, 또 훈훈한 미담의 뉴스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네.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대접한 네, 사연이 알려지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네. 그런데 이분이 또 마포구청 복지정책과에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결식 아동을 위해서 또 4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까지 네. 이렇게 훈훈함을 더했는데 우리 의원님이 아시는 훈훈한 소식이 혹시 있으실까요? 또 요거에 대한 코멘트도 잠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훈훈한 미담 많이 있죠. 예. 이제 그중에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숙할수록 입은 다물고 예. 귀는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지체 장애인 네. 좀 쉽지 않은 그동안에 그 세비를 내면서도 사실 네. 그 세비의 혜택을 남양주 시민으로서 또는 우리 국가적인 시민으로서 제대로 네. 역할을 받지 못하고 늘 배려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예,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농인들은 듣지를 못하고 말을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통이 불통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것도 힘들고 예. 또 뭘 하나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농인들을 위해서 그 농통역센터에서 네. 그 통역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신 분들이 봉사로 네.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한 4,200명 정도가 이 농인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병원에 한번 가시려면 1대1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통역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네. 이렇게 한 사람만 나가면 그 다음 통역이 필요한 분한테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4,200명 정도 되는데 병원에 갈 사람이 4,200명 정도에 하루에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이 수어를 배우신 그런 그 이제 통역사 자격증은 없지만 네. 수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이 농인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병원에 가고 또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내도 하고 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같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는 좀 훈훈하고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방에 갔다가 오는 경우 이제 남양주를 늘 들려서 네.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남양주는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마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좀 네. 됐는데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앞전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 남양주에도 네.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제 늘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소한 일상이 정말 그리운 지금 시기 아닙니까?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네.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인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너무나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쵸? 네. 너무나 간절하게 되찾고 싶은 일상. 그렇지만 예로부터 우리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 한 해 2020년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생과 인내로 위기를 극복해 오는 네.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니만큼 서로 배려하고 용기를 서로에게 네. 북돋워 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라는 말로 좋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실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실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을 이렇게 뵈니까 신뢰가 이렇게 확 가는 그런 외모셔요. 그래서 더욱더 방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토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영실 의원님의 고견, 의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격 토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